여전히 주사 바늘에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주사 바늘 대신 반창고처럼 간편하게 붙이면서 약효는 더 빨리 전달되는 패치형 차세대 주사기가 개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대다수가 맞은 백신 주사. 주사는 개인에 따라 바늘에 대한 공포를 불러오고 실제 통증도 유발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5%는 주사 공포증 환자로 심각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창고처럼 붙이기만 하면 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대안으로 각국에서 개발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패치가 개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길이가 7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마이크로 니들 패치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살짝 느낌만 있고 별다른 통증은 없습니다. 업체는 라이트 펀드의 지원을 받아 다른 국내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마이크로 니들 패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통 주사는 피부를 지나 근육층에 투약해 백신 물질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니들 패치는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물의 전달 효율성을 높입니다. 마이크로니들은 면역세포가 풍부한 진피층에 직접 약물을 투약하기 때문에 주사 바늘 같은 것보다는 그 면역 유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또 안전하게 백신 효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붙이면 백신이 피부 수분으로 서서히 녹아 진피층에 용해돼 안전하게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설명입니다. 주사 바늘의 통증과 공포는 없애주고 투약 효과는 증대하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주사 바늘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주사 바늘 대신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아주 작은 바늘을 활용한 백신 패치가 개발 중이라는 보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직접 취재한 이성규 기자 그리고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개발업체인 라파스의 정도현 대표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기자, 백신 관련 새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3회 접종이 최선의 보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는 아직 알려진 게 많지가 않아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은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델타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하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사 대신 반창고처럼 간편하게 붙이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라파스의 정도현 대표이사 나와 계신데요.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회사 이름이 라파스인데요.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예, 라파스는 치유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라파라는 의미와 통로를 의미하는 패스의 합성어로 인류의 진정한 치유의 통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라파스의 목표를 담았습니다. 예.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마이크로니들이 누구나 통증 없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약물 전달 체계의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 자, 라파스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마이크로 니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바늘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이며 그리고 어떤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의 각질층을 통과해 피부 내로 유효 성분을 전달하기 위해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미세 바늘을 활용하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네. 기존 주사기의 효능과 패치의 편의성을 결합한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쉽게 말해 패치형 무통증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모기 침만큼 얇은 니들을 피부에 침투시켜 약물을 효율적으로 도달하게 해 기존 주사기의 단점으로 꼽는 통증이나 외상, 감염, 두려움을 해소한 신개념 약물 전달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위장관을 거치지 않아 우리 약물을 체내에 흡수시키기 때문에 위장관의 효소, 음식물, 또 pH, 위장관의 운동과 무관하게 약물을 효율적으로 체내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기존 백신이나 생물학적 의약품들은
생산과 유통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고용을 이뤄서 제품을 제형화시키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유효성 약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현재는 화장품 분야에서 먼저 제품화하고 있고 그 효용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라파스는 당뇨나 치매, 천식 같은 질병의 치료제, 전염병 백신 등에 관한 연구도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 라파스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 라파스의 마이크로 니들 제조 기술인 드랍넷 익스텐션 기술은 기존의 마이크로 니들 제조 기술인 몰드를 이용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을 제조하는 라파스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네.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 안에서 녹는 생체 물질로 바늘을 제작합니다. 라파스는 주로 히알루론산을 이용하는데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많이 분포한 생체 물질로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을 사용해 안전하고 감염 등의 문제도 없습니다. 다른 마이크로 니들 기업은 마이크로 단위의 작은 몰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약물을 붓는 몰딩 방식으로 니들을 제작합니다. 예. 몰딩 방식은 제조 공정에 약 1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자외선이나 열로 인해서 생물학적 제재를 탑재하면 변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라파스의 DEN 기술은 액체 상태의 히알루론산을 패치에 토출, 인장한 뒤 바람으로 건조해 가장 얇아진 중간 부분을 잘라내는 공정으로 5분 만에 두 쌍의 마이크로니들을 제조가 가능해 생산성이 뛰어납니다. 예. 몰딩 방식은 이제 특허가 막 풀려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저희 라파스의 DEN 기술은 2033년까지 특허권이 보호되는 라파스만의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이용하면 백신을 만들 수도 있는데 기존 주사 백신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차별점이 있고요. 현재 백신은 냉장 유통이 필요하고 보관과 투약을 위해 전문 의료시설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 반면에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고형화 제재로 상온 유통이 가능하고 전문 의료진 도움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의 접근성과 접종 편리성은 모든 지구촌 내 차별 없이 공급 가능해 글로벌 집단 면역 확보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 주사제는 근육층에 백신을 투약해 면역 유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항원이 전신으로 확산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은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 피부 진피층에 직접 백신을 전달해서 적은 양의 항원으로 안전하게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셋째로 주사제는 급격하게 항원을 투입해서 아나필락시스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은 고형제제로 피부 수분에 의해서 서서히 녹아 릴리즈되기 때문에 항원을 안전하게 전달하여 면역 유도 반응을 갖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파스는 최근에 이 빌 게이츠가 지원하는 라이트 펀드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도 받았는데요.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백신 개발 계획 어떻게 되나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라파스도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해서 다양한 형태의 백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RNA 백신, DNA 백신, 제조합 단백질 백신 등의 종류가 있는데 라파스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백신을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만드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기업 또는 해외 연구기관, 국내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주사기로 투여하던 백신을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으로 개발하는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인플루엔자 백신이라든지 소아마비 백신, 비형간염 백신 등을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으로 개발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결핵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핵 백신은 2021년 보건복지부 백신 실용화 사업단 과제에 선정돼서 동물 실험에서 면역 유도와 보호 능력을 검증하고 임상 실험을 위한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프지도 않고 효과도 예전 주사보다 더 뛰어난 차세대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라파스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그리고 앞으로의 주요 사업 계획도 전해 주시죠. 네. 라파스는 의약품 파이프라인으로 당뇨나 비만,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갖는 오랜 기간 동안 약을 투약해야 되는 이런 의약품들을
위장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환자를 대신해서 마이크로니들 패치로 그 복용 편리성을 제공하는 게 첫 번째 의약품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예방 백신 개발을 현재 활발히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니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주사 백신과는 차별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파스는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 인플루엔자 닭가 백신, B형 간염 백신, 서브유닛 백신을 비롯해서 DNA, mRNA와 같은 핵산 기반의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은 플랫폼 기술로서 다양한 백신을 탑재해서 편리하게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가능합니다. 네. 예, 라파스는 수년 내로 임상 시험에 진입해 파트너사들과 누구도 해내지 못한 마이크로니들의 대량 생산을 통한 상업화와 저개발 국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로서 피부 질환 치료에 매우 유용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피부 질환에 하나의 여드름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의약품용 생산시설과 자동화 제조 장치를 설치하여 내년 하반기쯤에는 미국의 일반 의약품으로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중요할 텐데요.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바이오 산업은 미래의 유망 산업으로 인류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일어나서 산업의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산업화까지 많은 연구개발 시간과 인허가에 따르는 과정, 상업화 전략 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성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나 규제기관에서도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관점에서의 규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마이크로 니드 패치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편리하고 효능 좋은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 기술이 널리 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파스의 정두현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